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데일리 하드 기사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큰 XRP 이정표. XRP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XRP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참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XRP 리플을 알아도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지만 전세계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진짜 많은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코인 시장을 바라보던 관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그 중에서도 XRP를 바라보던 관점이 너무나 틀려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게, 대중은 숫자에 민감하니까, 숫자에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평가하는 건 잘 오르면 좋은 코인, 오르지 않으면 똥코인.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아직 활성화 자체가 안 됐어요. 시작도 안 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호재가 떴어, 특정 코인이.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어. 그리고 대표가 사기를 쳤어. 이런 기사들 접하신 적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이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실제로 이 암호화폐가 쓰이고 있냐 쓰이고 있지 않냐가 가장 중요해요. XRP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뉴스들을 보셨잖아요. 수요 유동성, ODL, On Demand Liquidity. 오히려 미국 SEC와 소송 중에 회사의 성장이, XRP 거래가 그때 800%, 900% 뛰었다고 했습니까? 쓰이고 있잖아요. 쓰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추가하려고 하잖아요. NFT, 스마트 컨트랙트, 뭐 탄소 정책도 마찬가지고, ISO 20022도 마찬가지고, 녹색 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XRP 리플을. 그래서 제가 자꾸 XRP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같아요. 제가 XRP를 설명을 하고, 제가 XRP 뉴스를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100% 다 이해하고 신념이나 믿음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던져버린 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들이 관심 없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이제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일은, 던지지 않게 추매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절대. 제가 몇 달 전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여러분들을 백만장자로 만들기에는 그렇게 많은 XRP가 필요 없어요. 그 대신 던지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떠들어 봤자, 또 어떤 분들은, 고깝게 듣는 분들은 쟤 또 사기치네, 또 헛소리 하네, 그럴 거예요. 왜? 그분들은 가격에 민감하니까, 숫자에 민감하니까. 다른 거는 아예 관심이 없어. 딴 건 다 몰라. 그냥 오르고 안 오르고 이거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타 유튜버들을 욕하면서 본인이 올라가려는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암호화폐가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전혀 이해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타 유튜버, 다른 유튜버를 찍으면서 본인이 뭔가 각광받고 싶어 하는 거, 그런 분들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남을 씹고 오르는 계단은요, 계단이 아니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전세계 코인 유튜버들,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코인 유튜버들도 다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지식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그냥 남을 그냥 깔아뭉개고 남을 밟고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없어. 그냥 숫자만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 영상은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 정신 건강에 해로워. 괜히 여러분들 마음에 스크래치 내지 마세요. 제가 또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잔소리를 했습니까? 이 말이 딱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큰 XRP의 이정표예요. XRP의 가치를 진짜 잘 들여다본다면 정말 대박인 코인이라니까요. 제레미 호건이 또 엊그제 나온 콜롬비아 XRP 레저 간의 파트너십 이야기를 해요. 토지 등록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의 완벽한 사용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블록체인이 하는 일이 결국 이런 것들이라고요. 절대 위변조가 되면 안 되는 데이터들. 가장 큰 게 뭔가요? 여러분의 신상, 여러분의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이런 건 절대 위변조가 돼서는 안 돼. 그리고 해킹 당해서는 안 돼. 어떤 형태로든 가장 안전해야 될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비트코인이 지금 13년이 지나서 비트코인이 가장 잘한 일이 뭔가요? 단 한 번의 해킹을 당한 적이 없어요. 특정 블럭에 들어가서 비트코인 개수를 바꾼다거나 거래 내역을 지운다던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하기 위해 드는 기회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아둔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뭡니까? 아, 저 안에 들어가면 위변조가 안 돼. 저건 영원해. 절대 바뀌지 않아. 아주 강력한 데이터베이스야. 그걸 느꼈잖아요,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전 세계 사람들이 인식을 했더라도 엄청 성공한 하나의 산업 분야라는 거죠, 암호화폐는. 그리고 절대 위변조가 되지 않아야 될 데이터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군, 빅데이터.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 저장만 됐다면 그 안에서 참인 데이터들만 초이스를 해서 그 빅데이터를 이제 발췌를 해서 이 데이터를 블록 안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XRP 리플이 탄소 배출권까지 NFT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탄소 배출권에 관한 지금 데이터만 블록에 넣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탄소 배출 관련 거기에서 참인 데이터만 먼저 집어넣겠다죠. 거짓 정보를 넣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탄소 배출에 관한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에서 쓰여지면 참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나타나는 NFT예요. 자동차 이력, 그리고 농산물 추적, 안전 먹거리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고요. 생산자, 그리고 생산지 표시제를 하긴 하지만 그게 정확지 않아요. 위변조가 가능하고 충분히.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위변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종이로, 사람이 종이로 쓴다 그래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은 게 뭐냐? 데이터화된, 그것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믿지 종이 쪼가리에 써진 글씨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은. 이게 시대가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유 경제를 말하는 수많은 플랫폼 마켓이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그리고 우버, 이런 회사들, 부동산, 렌탈, 이런 데는 진짜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블록 안에 데이터를 넣어버리는데 그런 적 많잖아요, 여러분들. 직방이라든가 집을 구하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중고 자동차, 그거 실제 매물이에요? 이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허위 매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이 사람들을 낚는, 낚시질을 하는. 그런데 매물을 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그냥 다 던져놔, 물건들을. 그리고 이제 뭐 중고차 같은 경우도 싼 가격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러면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믿고 전화를 하겠죠. 그리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너무나 쉽게 노출을 하겠죠. 근데 이제 판매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단 올라와 보세요. 일단 와보세요. 이거잖아요. 그분이 계약을 한다 그랬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러죠, 거의 다. 판매자는 구매자를 믿지 못하고 구매자는 판매자를 믿지 못해. 그러니까 서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개인정보를 계속 요구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무기화하고, 이게 비트코인 백서에 나온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를 한번 해볼까요? 실시간으로 물건이 팔리면 판매자든 구매자든 그대로 그 블록 안에 넣어버려요. 그러면 플랫폼 안에 화면에서 아예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소유자의 데이터가 그대로 저장이 돼. 허위 매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중고차, 부동산, 뭐 이런 것들 뿐입니까? 중재자랍시고 물건 판매를 도와준다고 하는 이 중재자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폭리를 취했냐고요. 산지 직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농민들은 돈을 별로 받지 못하는데 그 중간에서 중개 업무를 했던 사람들만 폭리를 취하잖아요. 자, 이런 블록체인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소비자는 안전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고, 판매자 또한 투명한 판매자라면 훨씬 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겠죠. 왜? 중재자들이 안 끼니까 수수료가 안 들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위변조가 되지 않고 영원해야 될 데이터가 뭡니까?
땅땡이에요, 땅땡이. 지금 콜롬비아가 시도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토지 등록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위변조가 안 돼. 그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더라도 사기 칠 수가 없어. 요 데이터만 제대로 입력을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 구조가 엄청 신뢰 기반이 되겠죠. 이게 네 땅이냐 내 땅이냐 하는 순간 그 안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사기 사건,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명상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계속 현실화가 되고 있잖아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수많은 산업군이 변하게 될 거예요. 신뢰 기반으로. 불변의 토지 등록 기록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고 검색이 가능하고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은 블록체인 원장의 완벽한 사용 사례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했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중재자를 믿지 마라. 은행을 믿지 마라. 그들은 당신을 이용할 뿐이다. 순진한 농부는 농사를 짓지만 사악한 중재자들은 그 쌀 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뻥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누가 돈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까? 농민들이 받아야 되겠죠. 제이미 호건은 제가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토지 등록 절차가 현재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이며 비효율적이다. 토지를 이전하는 방법을 숙고해라. 소유권 및 양도되는 실제 재산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는 블록 안에 넣어버린다. 절대 그 누구도 장난질 하지 못하게. 제가 이제 이 토지를 가지고 수많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 모든 경제가 이제는 디지털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사건들이죠. 이제는 디지털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시작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모든 NFT를 섭렵을 하게 될 겁니다. 참 제레미 호건이 좋은 말을 했어요. 완벽하게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는 단 10분도 생각하지 않고 뱉어버리는 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XRP는 지난주 콜롬비아 정부와 남미 국가의 토지 등록 시스템에 XRP 레저를 배포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리플과 협력했다. 리플은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정표를 이 인류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컨텐츠는 결국 어디로 들어온다? 디지털 안으로 들어온다. 디지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신뢰가 중요하다? 사람 대 사람의 신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를 느끼셔야 돼요. 디지털 안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컨텐츠는 결국 블록체인이다. 그러니까 디지털 안에서 여러분들께 자유를 줄 수 있는 단 하나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인 모든 부분을 보더라도 XRP를 따라올 수 있는 코인이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오늘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던지지 말고 기다리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리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조금은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30분에서 40분 정도 모셔서 오프라인 미팅을 하겠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5년 뒤의 미래를 마음속에 품고 사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 미팅에서 뭘 하겠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오프라인 미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니 저도 쉽게 선뜻 준비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그 시점이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